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 파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발생한 여객기 사고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에 빠진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를 먼저 표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조금 더 있으면 해외 생활이 20년 차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특히 가족과 함께 여객기를 이용을 할 때에는 늘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며 떠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충격이 컸었고 어제 하루는 저도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리고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시금 다잡는 하루였었습니다. 네, 분위기를 조금 더 바꿔서 이제 좀 더 활기차게 파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빠르게 진행이 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개 또는 3만 개 정도가 지금 지갑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어팀의 다수가 지금 연휴를 보내고 있으면서 마이그레이션 속도 자체가 함께 느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888만 개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습니다. 중국 지역에서도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중국 커뮤니티를 살펴보면요. 관련 소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모더 계정에 따르면요. 한 중국 유명 파이 인플루언서 그룹에는 5,000명의 파이오니어가 있는데 이 중 약 29명, 즉 30명 정도가 마이그레이션을 완료를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단순 수치로만 보자면 1%도 진행이 되지 않은 그런 마이그레이션 양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 5,000명 중에 KYC를 통과하지 않은 유저도 되고 있을 것이고요. 가계 정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수치가 중국 마이그레이션 현황을 대변한다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중국 유저들이 마이그레이션을 받고 나서 체크리스트 9번을 인증하는 이미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이 마이그레이션의 양을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높은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지갑은 발견하기 매우 힘이 듭니다. 물론 SNS에서 공개가 되는 그런 이미지샷은 매우 소수이겠지만은 이 중에 1000파이 이하도 있을 것이고 이미지처럼 2000파이, 3000파이도 있겠지만 수년간 채굴을 꾸준히 해왔다면 노드 보너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10,000파이를 넘거나 그 가까이 받을 수 있는 수치도 가끔씩 보여질 수 있어야겠는데요. 현재 SNS에서는 그런 양이 잘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 블록체인 데이터 통계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마이그레이션 받은 지갑 7,700여 개를 분석을 했을 경우 락검량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요. 최대 마이그레이션 양이 6,318파이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평균적으로 지갑당 약 470파이 정도가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00파이 미만으로 받은 지갑이 이 전체 비중의 70%를 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중국 지역의 마이그레이션도 지금 함께 지속이 되고 있지만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국 지역에도 물량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된 상태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약 54억 개의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1차 락업과 비활성화된 코인을 제외를 하게 되면 약 9억 2천만 개의 코인이 파이 지갑에서 활성화가 돼서 사용 가능 수량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추가 온칠 락업 양을 다시 제외하게 되면요. 좀 더 줄어들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약 8억 8천만 개 정도의 파이코인이 사용 가능한 물량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변동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는 만큼 시장에서 수요도 어느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지 또 파이 생태계와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지표는요. 파이 다운로드 수치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죠.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에서만 파이 앱 다운로드 수가 이렇게 도달을 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모두 활성화 유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유저들의 상당수가 파이 앱을 다운받았다가 삭제를 진행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접속을 하지 않는 유저도 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규모나 이 앱의 인기 척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지표 중 하나는 될 수 있겠죠. 오늘 베트남의 이 파이 개발자 계정에서는 파이 앱의 다운로드 수에 대한 데이터가 공유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안드로이드와 iOS를 포함한 전체 다운로드 수가 공유가 되었습니다. 총 다운로드 수는 약 1억 3천만 건에 지금 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파이 네트워크 사용자 비율이 iOS보다는 안드로이드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요. 피크 시즌에만 한 달에 700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파이 테스트넷이 출시가 되고 파이 지갑이 출시가 됐던 시절에 한 달에 7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가 있었고요. 또 2024년 파이데이 당시 흡사한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바탕으로 좀 긍정적으로 미래를 예측을 해보자면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로 성공적으로 전환이 된다면 한 달 다운로드 수가 1000만 건을 충분히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또 이 차트를 보실 때는 현재 1억 3천만 건의 다운로드가 지금 나오긴 하지만은 이 또한 큰 관점에서 보면은 매우 초기 진입자인 혁신자나 얼리 아답터 수준에 지나지 않음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즉 내년에 오픈 네트워크 이후로는 즉 미래에는 더 많은 유저들이 급격하게 유입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참고로 현재 페이스북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살펴보면요. 현재 약 30억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도 초기에는 1억 명 사용자 도달하기까지 약 4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페이스북은 그 후에 생태계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유저 수가 수억, 수십억 명으로 급성장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는 이 앱에 대한 유입 속도가 이전과는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앱들을 보시면요. 초기 1억의 유저를 만들어내는데 기본적으로 4년에서 6년 이상의 이 기간을 보여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앱은 어떤 특성을 보여주게 되고 생태계를 보여주었을 때 단 몇 달에서 단 5일 만에도 1억 명의 유저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보았을 때 파이가 현재처럼 혁신적인 결제 코인 생태계를 꾸준히 만들어만 준다면 파이의 미래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는 선형적인 예측보다는 오픈 네트워크 이후 기하급수적인 성장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즉 파이도 빠른 신뢰에 미래는 5억, 10억 명 유저를 달성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에 비춰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마켓캡으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은 암호화폐 관련 여러 지표와 통계를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사이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코인마켓캡에서는 이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고 있는 암호화폐 순위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의 순위를 보면요. 전체 크립토 중에서 11번째 순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위라는 것인데요. 여기 순위를 보시면 비트코인이나 솔라나, 이더리움, XRP, 도지, 시바이누, 페페 등 헤드라도 있고요. 정말 핫한 암호화폐들이 지금 높은 랭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 유일하게 비상장 코인인 파이가 순위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파이가 커뮤니티나 인기, 기대감이 역시나 대단하구나. 말로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런 지표들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포브스 디지털 아셋 공식 홈페이지 상단을 보더라도요. 트렌드 크립토 10개가 이 사이트 상단에 고정이 되어서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파이가 유일하게 비상장 코인으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보았을 때 파이가 현재 크립토 마켓 불장에서도 어떤 알고리즘에 의한 계산이겠지만 이 정도의 지금 존재감을 조금씩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픈 네트워크 이후 성공적인 우리가 대비만 할 수 있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위권에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것. 이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번에는 다른 이슈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암호화폐 강세장이 시작이 되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점을 달성을 하면서 그동안 조용히 비트코인을 모아왔던 국가들,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친암호화폐 정책을 가져왔던 국가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조금씩 받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부탄이라는 국가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2024년 지금 연말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제는 암호화폐, 특히 이 중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이제는 이 비트코인이 기관이나 개인의 투자 상품에서 벗어나서 국가적으로 포물을 느끼고 서로 이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자산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화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되자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모으니 다른 국가들도 서둘러서 이 비트코인을 조금씩 보유하는 것이 이제는 조금씩 진지하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까지 비트코인 보유량을 국가별로 한번 순위를 매겨보자면요. 미국이 있고 그 다음 중국, 그 다음 영국, 그 다음 우크라이나가 있고요. 바로 그 다음에 부탄이라는 국가가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보유 비트코인 이 순위에서 5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에게는 이 국가가 좀 뜬금없는 그런 국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부탄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던 엘사바도르와 함께 2017년부터 비트코인을 국가적으로 채굴을 해왔던 그런 국가로 비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형상 히말라야 산맥의 지형을 이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풍부한 수력 발전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 풍부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채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부탄의 왕국이 일찌감치 비트코인이나 여러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이 주 트리거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2021년 당시에는 리플과 손을 잡고 국가 CBDC 시범 도입을 시행하는 등 비트코인 외에도 이 블록체인 산업 전반적으로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강세장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친암호화폐 국가에 대한 리뷰가 지속적으로 미디어에 나오고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이 부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또 매우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글 트렌드 차트로 가서 파이 네트워크에 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 사이트에서 파이 네트워크 웹 방문 지수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이 부탄이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파이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파이가 글로벌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인기가 있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제는 파이 생태계에서 부탄을 무시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부탄도 중요 국가 중 하나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 파이 네트워크 부탄 관련 채널이나 그룹을 검색을 해보시면요, 의외로 많은 채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채널에도 멤버들 수치를 보면은 꽤 높은 멤버 수를 보여주고 있고, 또 컨텐츠들이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는 것에 의외로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부탄 내 이 파이 커뮤니티가 실제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게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부탄의 왕립화폐 당국 홈페이지를 우리가 구글링을 해서 방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약자로 RMA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 10월 13일 날짜에 이 부탄의 왕립화폐 당국 RMA에서 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주의에 대한 공지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공식 문서는 여러분들도 구글링을 해보면은 원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2020년 10월이라는 것은 파이의 테스트넷도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었고요. 파이 지갑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즉 파이의 커뮤니티를 모아가던 초기 시기였기 때문에 파이를 얘기함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던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시기였던 것을 감안하고 이 RMA에서의 공지글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잠시 읽어드리자면요. 부탄 왕립 화폐 당국은 파이 소셜 화폐가 급격히 확산되며 부탄 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립니다. 파이는 앱의 마이닝 버튼을 탭하면 얻을 수 있으며, 이 앱은 모바일 기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추천 링크와 초대 코드를 통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를 통한 마이닝은 고성능 컴퓨터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른 인기 있는 암호화폐처럼 알고리즘을 해결하는데 적은 전력을 소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파이 커뮤니티가 성장하게 된 주요 동기로 파이 네트워크에 따르면 현재 175개국에서 8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를 채굴하는 것이 쉬운 만큼 더 많은 화폐를 얻기 위한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RMA에서는 대중에게 파이 또는 기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주의 깊게 접근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파이와 같은 암호화폐가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위험, 사용 사례는 아직 확실히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파이는 금전적 가치를 가지지 않았지만 모바일 기기를 통한 채굴의 용이성으로 인해 투자가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우려사항을 숙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첫 번째로 파이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알고리즘의 안정성, 사용자 정보의 합법성과 안정성 등 많은 불확실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서 파이는 규제되지 않으며 법적 지위나 기반 자산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이와 같은 암호화폐의 거래는 주로 추적이 불가능하고 익명성이 유지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RMA는 대중이 파이 채굴을 통해 금전적 손실을 입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함과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공고합니다. RMA는 이와 관련된 개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계속해서 공유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 부탄의 왕립 화폐 당국에서 공식 공지가 나왔었는데, 자, 이 시기가 202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화법이나 이 글 코너를 다 이해를 하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겠지만 좀 놀라운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은 이런 파이 프로젝트를 초반에 리뷰를 할 때 어떤 불법이나 스캠 또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반해서 이 부탄의 공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기본적으로 파이의 특성을 전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 아직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는 또 파이의 금전적 가치를 가지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지금 당장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이와 관련된 개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계속해서 공유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파이를 스캠으로 100% 치부한다거나 무조건 하지 마라
가 아니고요. 이 프로젝트는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줄게, 이런 스탠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나왔던 공지임을 생각을 해보면 놀라울 정도의 긍정이 섞여 있는 그런 공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현재 4년이 지난 2024년 말이 되어서 현재 파이는 폐쇄형 메인넷이 이미 나왔고요. 또 지갑이 존재하고 또 파이 브라우저가 나왔고 그 위에 여러 파이 앱들이 나왔고 또 미국 주요 메이저 대학에서 해커톤이 진행이 됐었고 또 글로벌적으로 실생활 거래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또 파이 앱 검색 지수 구글 트렌드 1위를 보여주고 있는 이 부탄 왕국은 이 파이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이 또 궁금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이 생태계 뉴스를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